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보수칠성 김하인쌤입니다. 33회 공인중개사 대비 백선특강 11번부터 20번까지 해설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 백선 문제는 네이버 밴드 공인중개사 민법 김하인쌤 공지사항란에 있습니다. 문제를 출력해서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무권대리를 공부하겠습니다. 갑에게 X가 있는데 을에게 대리권 준바 없습니다. 만약 을이 아들이라면 을이 병을 만나서 갑 이름 현명하고 매매했습니다. 이 무권대리하면 본인과 상대방 사이에 원칙 아무 효력 없습니다. 본인한테 두 가지 권리가 있죠. 본인은 무권대리를 추인하거나 추인 거절할 수 있습니다. 추인하면 소고비가 있죠. 계약시 소고비에서 효력이 생깁니다. 반면 추인을 거절하면 무효로 확정이 됩니다. 상대방도 두 가지 권리가 있죠. 최고권과 철회권이 있습니다. 최고는 병이 갑에게 물어보는 거죠. 무권대리를 추인할래? 물어보는 거라 선이 악의도 가능합니다. 최고인데 본인 갑이 확답을 바라지 않아요. 발신주의입니다. 발신주의가 무채발 격승발이죠. 무권대리 최고 발신주의, 격지자 승낙 발신주의입니다. 이렇게 물어봤는데 답이 없으면 이대리 있겠다, 원칙대로 있겠다요. 그 무권대리는 원칙 무효니까 거절로 봐서 무효로 확정이 됩니다. 한편 병은 철회할 수 있죠. 근데 철회는 선의만 가능합니다. 철회하면 무효로 확정이 됩니다. 철회는 선의만 가능하죠. 그래서 외웁니다. 선처리예요. 최고는 악의도 가능하니까 최악의 선처리입니다. 최악의 선처리 꼭 외워두세요. 다음 무권대리는 유동적 무효죠. 무효 상태가 유효로 바뀔 수 있으니까 불확정적 무효입니다. 다음 추인 상대방과 132조 이 두 가지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잘 비교해야 됩니다. 갑에게 X가 있는데 다시 을에게 대리권 준바 없어요. 을이 병을 만나서 매매계약 체결하고 갑에서 병 앞으로 이전 등기 해줍니다. 그 무권대리는 본인과 상대방 사이의 원칙 무효이기 때문에 결과 등기도 무효가 됩니다. 근데 병이 정에게 팔고 등기하면 병은 절대적 무효라 정도 선이라도 무효가 됩니다. 이렇게 정까지 왔는데 갑이 이제 추인한대요. 그럼 추인은 누구한테 할까요? 전부 다 가능합니다. 을에게 가능하고 무권대리의 직접 상대방 병도 가능하고 승계인 정에게도 가능합니다. 즉 정도 가져오라고 할 수 있죠. 그래 추인은 누구한테나 할 수 있어요. 132조는 다릅니다. 다시 갑에게 X가 있는데 만약에 을이 아들이라면 아들에게 대리권 준 바 없어요. 근데 을이 병을 만나서 매매했습니다. 그럼 이제 갑이 추인합니다. 근데 갑은 병에게 추인할 수 있지만 병이 누군지 모를 겁니다. 그래서 갑이 을에게 추인했어요. 을은 그 사실을 병한테 알려야겠죠. 병한테 알리지 않아서 병이 모릅니다. 그러면 내가 먼저 추인했다고 병에게 대항할 수 없기 때문에 병이 뒤늦게 철회할 수 있습니다. 병이 철회하면 내가 먼저 추인했는데 라고 병에게 대항할 수 없다 그랬죠. 그래서 철회를 나중에 했더라도 이 계약은 철회가 돼서 무효가 됩니다. 이게 132조 본문입니다. 추인 또는 거절 의사 표시는 상대방이 대하여 하지 아니하면 그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병이 선이라서 대항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병도 추인 사실 알고 있어요. 그럼 갑은 내가 먼저 추인했다고 대항할 수 있기 때문에 처리할 수 없는 겁니다. 이게 그러나 단서죠.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이제 대항할 수 있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을에게 추인할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다. 을에게 추인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사실을 병한테 알리란 말이죠. 알리지 않았다면 병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는 겁니다. 단계를 잘 나눠서 비교하세요. 그 다음 무권대리 책임이 135조입니다. 다시 갑에게 X가 있는데 을에게 대리권 준바 없어요. 을이 병을 만나 무권대리 합니다. 둘 간에 무효가 되는데 무권대리는 어떨 때 유효가 되죠? 본인이 추인해야 돼요. 근데 갑이 절대 추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을이 병에게 책임지는 겁니다. 이때 책임 내용은 상대방 선택에 따라서 야 너 X를 매매했으니까 책임지고 소유권 넘겨 라고 이행 청구하거나
아니면 너 손해배상해 라고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책임져야겠죠. 근데 여기서 상대방의 병을 보호할 필요 없을 때 상대방도 의뢰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걸 상대방 병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책임 물을 수 없습니다. 그럼 상할수 반대가 상선무죠. 상선무여야 책임 물을 수 있는데 하필 우리 제한능력자예요. 와서 책임져라고 멱살 잡으면 안 되겠죠? 이때도 책임 묻지 못하는 예외가 두 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135조는 무과실책임이에요. 즉 을은 대리권이 없음, 흠결에 관해서 고의과실이 없더라도 무조건 병에게 책임지는 무과실책임입니다. 즉 예를 들어서 아버지 갑은 아들 을에게 X라는 농지를 팔아달라고 대리권 준 바 없어요. 근데 작은아버지 A가 속였대요. 작은아버지가 야 을, 너 아버지가 너한테 농지 팔라고 하던데 라고 거짓말 쳐서 을도 대리권 없다는 걸 과실 없이 몰라요. 그래도 일단 병한테 책임집니다. 집안일은 집안일 알아서 하세요. 을은 작은아버지 멱살을 잡으면 돼요. 그리고 을은 병에게 책임지는 무과실 책임입니다. 이제 문제 11번입니다. 무권대리 설명 옳은 겁니다. 1번 무권대리인의 계약 상대방은 계약 당시 대리권 없음을 안 경우 악이죠. 그럼 제일 끝에 처리할 수 있다 틀렸죠. 선처리, 선처리입니다. 선의만 처리할 수 있죠. 2번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한 경우 원칙적으로 추인한 때부터 틀렸죠. 그러니까 계약 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있죠. 3번이 이제 132조입니다. 무권대리행위의 추인 의사표시는 본인이 상대방에게 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다면 대항할 수 있다 했죠. 4번 무권대리행위의 일부에 대한 추인은 상대방 동의 얻어야 되죠. 얻지 못하는 한 효력이 없다 이게 맞았습니다. 5번 무권대리행위가 무권대리인 과실 없이 제3자가 아까 A 작은아버지 기방 등 위법행위로 야기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권대리인은 상대방에게 책임져야 된다 했죠. 아까 135조 무과실 책임입니다. 12번 대리권 없는 을이 갑을 대리해서 병에게 갑소유 토지를 매도하였다. 틀린 겁니다. 1번 을이 갑을 단독 상속 나왔죠. 상속하면 을은 본인 지위에서 추인자 거절 동그라미쳐요. 거절권 행사할 수 없죠. 행사하는 건 신의 측에 반합니다. 그래서 무권대리 상속 나오면 거식이 없다, 뭐든지 없다요. 거절할 수 없답니다. 왜 없어요? 거절을 권 행사하는 건 신의 측에 반합니다. 2번 병이 갑에게 상당 기간을 정해서 매매계약 추인의 확답을 최고화했으나 본인 갑이 확답이 없었던 경우 갑이 추인을 거절에 빠졌죠? 거절한 것으로 본다죠. 3번 병이 계약 당시 을에게 대리권 없음을 알았더라도 병의 갑에 대한 최고권 인정되죠. 그러니까 최악, 최고는 악의도 가능하죠. 이제 4번이 다시 132조입니다. 갑이 을에게 추인한 경우에 병이 추인이 있었던 사실을 알지 못한 때 갑은 병에게 추인 효과를 주장 태양하지 못합니다. 5번 만약 을이 미성년자라면 그럼 무권대리인이 제한능력자죠. 그럼 135조 책임 없습니다. 갑이 을의 대리행위에 대해서 추인을 거절하더라도 병은 을에 대해서 계약 이행이나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습니다. 135조 책임 없습니다. 정답 2번입니다. 13번 무권대리인 을이 갑토지를 병에게 매도하고 인도와 동시에 소유권 등에 주었다. 틀린 겁니다. 1번 을병 사이 매매계약은 본인 갑이 추인하지 아니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입니다. 무효라 갑에게 효력이 없습니다. 2번 병이 계약을 처리한 경우 본인 갑이 그 철회의 유효를 다투기 위해서 을에게 대리권 없음을 병이 알았다는 것에 대해서 본인 갑이 증명합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은 항상 선의로 인정해줘요. 따라서 본인 갑이 철회의 효력을 다투려면 갑이 병 너 알았잖아. 너는 악이라 철회할 수 없어 라고 갑이 증명해야 됩니다. 3번 병이 계약 당시 을의 대리권 없음을 안 경우에는 제일 끝에 철회할 수 없다. 선처리였죠. 4번, 5번 두 개 묶어요. 을이 갑을 단독 상속 동원함쳐요.
무권들이 상속은 뭐든지 없다, 거식이 없다로 유언해서 없다로 끝나요. 제일 끝에 없다 맞았어요. 없다 앞에 말소등기 할 수 없습니다. 5번도 의리갑을 단독 상속 동남서요. 제일 끝에 있다가 틀렸습니다. 부당이득파는 종할 수 없다, 뭐든지 없다로 끝납니다. 14번 표현들의 설명 옳은 겁니다. 1번 상대방의 유권들의 주장에는 표현들이는 무권들이라 주장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2번 권한을 놓은 표현들이 기본 대리권은 대리행위와 같은 종류 행위에 관한 것일 필요 없죠. 동종의사성 유하지 않습니다. 3번은 기본 대리권은 뭐든지 다 돼요. 그래서 민법 129조 표현대리를 기본 대리권을 하는 민법 126조 표현들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기본 대리권은 뭐든지 다 인정됩니다. 4번 표현대리가 성립한 경우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이를 이유로 본인 책임 경감할 수 없습니다. 표현대리는 과실상기가 적용되지 않죠. 5번 대리행위가 강행법규 위반하여 무효동남처요. 무효인 경우에는 표현대리 법리가 적용될 수 없습니다. 표현대리는 행위는 유효일 때만 적용됩니다. 다음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입니다. 취소 사유가 우리 시험 범위에 딱 4가지, 제착사강 딱 4가지입니다. 그럼 어떤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면 일단 유효인데 취소권이 생기죠. 그럼 취소할지 말지 선택합니다. 취소하면 행위시로 소급해서 무효가 되고 한편 취소권이 소멸되면 유효로 확정이 되는 거죠. 취소권 소멸 사유가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취소할 행위를 추인, 인정할 수 있죠. 의무추인입니다. 의무란 내가 원해서 내 의사에 따라 추인합니다. 한편 내 의사 무관하게 법으로 정해진 추인이 있습니다. 다음 취소권은 행사기간이 있죠. 행사기간이 경과하면 취소권이 소멸합니다. 이때 추인 2가지는 취소 원인이 소멸 후에 있어야 돼요. 즉 제한 능력자가 된 후 차고 사기 강박에서 벗어난 후에 있어야 됩니다. 근데 예외가 있는데 법정 대리인은 그 사유가 소멸하기 전이라도 미리 추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기간 경과는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취소권은 3년 행사해야 돼요. 그래서 인자를 써봐. 인자 쓰면 1, 2, 3 세 글자라 3년입니다. 그리고 취소권은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10년 내 행사됩니다. 그럼 빨간색 법자 써봐요. 1, 2, 3, 4, 5, 6, 7, 8, 9, 10에서 10년입니다. 눈만 크게 뜨면 안 틀려요. 자, 그럼 여기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일단 유효지만 취소하면 무효로 바뀔 가능성이 있죠. 그런 상태를 유동적 또는 불확정적이랍니다. 이처럼 법률관계가 유동적이면 그 효력을 빨리 확정해야 돼요. 그래서 유동적 상태에서 빨간색처럼 먼저 무효가 되면 파란색처럼 유효로 바꿀 수 없습니다. 거꾸로 유동적 상태에서 파란색 먼저 유효가 되면 이제 빨간색 무효로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럼 취소하면 무효가 되고 아래 3가지 추인 2가지와 행사기간이 경과하면 유효가 됩니다. 그럼 먼저 취소권 행사에서 무효가 되면 아래 파란색 3가지 나올 수 없습니다. 거꾸로 유동적 상태에서 아래 파란색 3가지 추인과 기간이 경과돼서 먼저 유효로 확정이 되면 더 이상 빨간색 취소할 수 없습니다. 이 성질이 유동적입니다. 자, 그럼 파란색 3가지가 있죠. 셋 중에 의무추인이 있죠. 의무추인이 대표적으로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유동적에서 먼저 의무추인에서 유효가 되면 빨간색 취소할 수 없고 거꾸로 먼저 취소해서 무효가 되면 의무추인, 추인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럼 하단에서 취소했습니다. 취소하면 소급의 무효가 되죠. 그럼 아까 무슨 추인할 수 없다 했죠? 의무추인. 의무추인 정식 명칭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추인할 수 없습니다. 한편 이와 비교할게 취소하면 무효가 되죠? 그럼 무효 그대로 갖다 대입하면 무효행위 추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 2개를 잘 비교하세요. 이 추인 2가지가 서로 다릅니다. 대신 무효행위 추인은 무효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해야 되고 소급표가 없습니다. 15번 법률행위 무효 설명 틀린 겁니다.
1번 무효인 법률행위를 추인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거 소급이 없죠? 처음부터 틀렸죠? 그때부터 새로운 행위란 것으로 봅니다. 2번 추인 요건을 갖추면 취소로 무효가 된 법률행위의 추인 동그라미죠. 이게 무효행위 추인 가능하다 그랬죠. 이건 무효행위 추인 가능하다. 그래서 취소해서 무효가 되면 무슨 추인 가능해요? 무효행위 추인은 가능합니다. 3번 사회질서 위반으로 무효인 법률행위는 이건 추인 대상이 될 수 없죠. 4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의 토지거래 계약이 확정적 무효가 된 경우 그 계약이 무효로 되는데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자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무효는 누구라도 주장할 수 있죠. 5번 폭리행위로 무효가 된 법률행위는 추인 동그라미 추인 대상이 되지 않으나 다른 법률행위로 전환 동그라미 전환은 가능하죠. 백사주 무효는 추후에 인정 안 되지만 유효처럼 전환은 가능합니다. 16번 무효 취소 옳은 겁니다. 1번 취소권은 법자가 10글자라 뒤에 10년이에요. 추이인, 인이 3글자라 3년, 숫자가 서로 바뀌었네요. 2번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하기로 약정하면 그 가등기는 소급이 없죠? 소급하여 유효가 된 게 아닙니다. 그때부터 유효가 됩니다. 3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할 수 있는 후에 상대방 동그라미 상대방이 취소권자에게 이행 청구 동그라미 청구하면 이건 추인으로 보지 않죠. 법정 추인에서 법정 추인, 이행 청구는 취소권자가 해야 추인이 됩니다. 상대방이 하면 되지 않습니다. 4번 법정 대리인 추인은 취소 원인이 소멸하기 전에도 가능하죠. 후에 해야만 틀렸습니다. 5번 무효인 법률행위 추인은 그 무효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해야 되죠. 정답은 5번입니다. 17번 조건기한 설명 옳은 겁니다. 1번 정지 조건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 효력이 생기는 효력 발생 조건이죠. 2번 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인 경우 다른 정황 없으면 그 조건만 분리하여 무효로 할 수 없습니다.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가 됩니다. 3번 기한도리가 미정한 권리 의무는 일반 규정에 의하여 처분, 상속, 담보, 타할 수 있다죠. 조건부 권리나 기한부 권리 다 처상보담할 수 있습니다. 4번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했습니다. 플러스 기동조건 플러스 성취한 것인 경우 그 조건이 해제조건 씁니다. 마이너스 곱한 마이너스라 제일 끝에 무효 맞았습니다. 5번 당사자가 조건 성취 효력을 그 성취 전에 소급 동그라미 쳐요. 소급액의 의사를 표시 동그라미 표시한 때는 그 효력은 남 틀렸죠. 그 사이 의한다죠. 그러니까 조건은 원래 소급표 없지만 이렇게 예외적으로 당사자 의사에 따라 소급표가 있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18번 조건부 법률행위 설명 틀린 겁니다. 1번 조건 성취가 미정한 권리는 일반 규정에 의하여 처분, 상속, 보존, 담보 타할 수 있답니다. 조건부, 기한부 똑같다 그랬죠? 처상, 보담 할 수 있습니다. 2번 불확정한 사실의 발생 시기를 이행 기한으로 정한 경우 그 사실 발생이 불가능 동그라미 쳐요. 불가능하게 되었더라도 이행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가능, 불가능 똑같아요. 3번 해제 조건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 효력이 상실하는, 소멸하는 조건이죠. 4번은 기한이익 상실 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형성권적이죠. 우리가 기한이 형성권적이에요. 4번이 정답이고 5번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의 경우 권리 취득하려는 자가 조건 뒤에 성취 동그라미 쳐요. 성취에 대한 증명 책임은 권리 취득하는 자죠. 정답은 4번입니다. 19번 법률행위 설명 틀린 겁니다. 1번 불능조건 마이너스라고 써보세요. 기성조건 플러스 곱한 마이너스라 제일 끝에 무효 맞았습니다. 2번 의사표시가 발송된 후라도 도달하기 전 동그라미 쳐요. 도달 전에는 아직 효력이 생기지 않았죠. 그래서 표의 전 의사표시 처리할 수 있습니다. 3번 농지취득 자격증명은 농지취득 원인이 되는 매매계약의 효력 발생 요건이 아니죠.
매매할 때 필요한 거 아니죠. 제일 나중에 등기할 때 필요한 요건입니다. 4번 제한능력자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단독으로 동감쳐요. 취소할 수 있습니다. 취소하면 책임질 일이 없어지니까 혼자 할 수 있습니다. 5번 어떤 해약 고지 없이, 그럼 강박이 아니에요. 강박은 해약 고지 있어야 됩니다. 다시 해약 고지 없이 단순히 각서에 서명 날인할 것만 강력 기호가 내기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강박이 아닙니다. 즉 저같이 까칠한 목소리로 서명해 서명해, 그건 강박이 아니에요. 부드럽게 말해야 돼요. 서명 안 하면 다리를 확 불어버려요. 그런 게 강박입니다. 이제 물권적 청구권에서 중요 판례 하나 보겠습니다. 갑소유 X 토지가 있는데 을 앞으로 무효 등기가 있습니다. 그럼 갑이 현재 물권자 소유자라 말소 등기 청구권이 있죠. 자, 그럼 갑과 을 중에 누가 등기 의무자죠? 을이 말소할 의무자고 갑이 청구할 등기 권리자입니다. 그래서 을은 갑에게 말소해야 할 등기 의무자인데, 등기 의무자가 병에게 팔고 등기하면 절대적 무효라 병이 선이라도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여전히 갑이 소유자죠. 자, 그런데 만약 이 센터로 10년이 경과하면 을이 등기부 취득해버립니다. 그럼 이제 병이 소유자라 이제 미안하지만 갑은 소유권 뺏깁니다. 그러니까 갑은 더 이상 현재 물권자가 아니라 물권적 초음권도 소멸합니다. 물권적 초음권이 누구 때문에 소멸했죠? 등기 의무자가 파는 바람에 갑이 물청을 상실했습니다. 누가 파는 바람에? 등기 의무자가. 그럼 을은 더 이상 말소할 수 없으니까 갑은 이행불능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을까요? 이게 전보배상이란 손해배상 청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행이익을 청구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우리 시험범위 아닙니다. 시험범위 아니에요. 우리 판례는 갑이 을에게 전보배상 청구하려면 당사자 갑과 을 간에 뭔가 원인된 법률관계가 있어야 돼요. 근데 갑과 을은 더 이상 아무 관계 없습니다. 왜냐하면 갑은 이제 물권적 청구권 상실해서 갑과 을 간에 아무런 법률관계 없으니까 청구할 수 없다 그랬어요. 소멸하는 겁니다. 가질 수 없다 그래요. 자, 20번에 동그라미 4번을 먼저 봐요. 아까 소유자 갑이 말소 등기 의무자가 을에 의해서 소유권을 상실했죠. 왜 상실했죠? 병이 등기부 취득시하니까. 그래서 소유권에 기한 등기 말소를 구할 수 없는 경우 그 의무자 을에게 이행불능에 의한 전보배상 청구권 행사할 수 없다 그랬죠. 맞았습니다. 동그라미 1번. 자, 1번은 중간 생략 등기는 원칙 유효지만 토지거래 허가에서는 무효가 됩니다. 1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관에서 최종 매수인 병이 자신과 최초 매도인 갑을 매매 당사자로 하는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서 자신 병 앞으로 소유권 등기 경로하였다면 그러한 최종 매수인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는 이게 중간 생략 등기라 무효입니다. 이번 법률행위 일부분이 무효일 때 그 나머지 부분의 유효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나머지 부분을 유효라는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 동남자요. 같은 말이 가상적 의사 고려되는 거죠. 3번 소유자는 가로칩니다. 가로 허무의 명의로 등기한 행위자까지 가로쳐요. 이자를 상대로 등기 말소 구할 수 있습니다. 즉 허무인은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죠. 그럼 허무인 명의 등기 무효인데 허무인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허무인을 상대로 말소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때는 허무인에게 등기한 행위자 그놈을 상대로 말소해야 됩니다. 5번 권리자가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를 추인하면, 그럼 이건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를 권리자가 추인하면 무권들이 추인을 유추해서 소급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그때부터가 틀렸고 계약시 소급표가 있습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자, 시간에는 백선특강 11번부터 20번 해설을 진행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21번부터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